심우정 차관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후보군 4명 중에서 임명이 아니죠. 지명을 했습니다. 네. 지명을 했는데 지명부터 임명까지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후보군 4명 중에 이제 1명으로 지명을 했고요. 국회법 65조의 2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의 형식은 청문 보고서의 불채택으로 할 것인데 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임명은 할 수가 있고요. 네. 인사청문회 시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그 시간이 추석 후에 아마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예. 전에 인사청문회를 발빠르게 좀 마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8월 말 안에 혹은 9월 초 안에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급 인사만 해도 한 25명 정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 바로 임명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 보고서가 불채택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임명이 됐으니까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지명 후보자죠, 후보자. 아, 제가 말을 좀 컵라면 얘기하다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그제 지명 후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그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심 내정자는 어제 지명 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 내정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심우정 후보자가 그런데 유명 정치인 아들로도 또 유명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심 후보자는 심대평이라고 예. 아버지 이름이 심대평인데 네. 이 심대평이라는 분이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1980년대부터 예. 관선시장, 의정부시장, 대전시장, 관성, 충남 도지사 하다가 예. 민선에 넘어와서 충남도지사를 3선을 하고 와. 그리고 국회의원을 재선을 했어요. 17대, 18대를. 예.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네. 대선에도 출마했던 분입니다. 아, 예, 국민중심당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당시 이해창 후보한테 이제 단일화를 했던 그런 것이고 예. 이때는 심대평 개파가 따로 있었어요. 아, 심대평 그래요? 개라고 분류되는. 예. 지금 충청권에 있는 웬만한 분들이 이제 심대평 개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네. 심대평 개로 분류가 되던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마어마하신 정치인이라는 분이고 네. 이 아버님은 경제학과 출신인데 행정고시 네. 패스했는데 아들 삼형제인데 예. 이 장남 심우정도 법조인이고 또 마지막 삼남 심우찬이라고 예, 예. 심우찬 그 변호사인데 예. 이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올해 5월달에 카카오에서 책임경영위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약간 집안 자체가 뭐 관료, 경제, 법조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운이 어마어마한 집이네요. 네. 예. 아우, 예, 부럽습니다. 그 총장이 되면은 그 김가경 총장이라고 옛날에 계셨는데 22년 만에 이제 충청 출신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심우정 내정자 역시 지금 충남 공주 태생이기 때문에 22년 만에 또 충청 출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근데 심 총장을 두고 기획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특수통이란 말은 뭐 어린 학생들도 알 정도로 특수통은 익숙해져 있는데 이 기획통이란 말은 그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획통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통이라는 거는 예.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예. 이 경찰과 검찰이 통이 다릅니다. 예. 경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경찰은 수사통, 기획통, 경비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경비통이 뭐야? 뭐 이런 분들이 네. 계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국제대회가 지역에 크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찰청장은 경비통으로 앉힙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실시를 앞두고 강원도 경찰청장을 원경환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맞아요. 이분이 예. 대표적인 경비통이에요. 예. 경비를 잘하라 그거죠. 국제대회 아. 유치할 때 이런 것이고 검찰은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 뭐 예. 이 정도로 나눠집니다. 예. 이 정치 문제나 공안 범죄는 공안통이고 특수통은 거대한 기업 비리 혹은 뭐 분식회계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예. 게 특수통이고요. 이제 기획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주로 네. 국회 업무도 많이 하고 인사나 예산, 정책, 뭐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 뭐 이런 분들을 기획통이라고 불려지고요. 이 심우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이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고 네. 2013년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2014년에는 검찰과장 아. 뭐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2020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행정이나 예산 뭐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예, 행정이나 기획 관련 사실 요직은 다 맡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평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를 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수에서 에이스들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나 그 검찰과장, 특히 검찰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내부의 인사나 그 행정 같은 거를 다 관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관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에이스 부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통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머리통이 커가지고 모자를 군대에서 큰 거 썼어요. 아예 저 꽁트가 요즘 잘 안 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요직은 아무튼 다 했는데 네. 법무부 검찰과 검사라는 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검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요직인데 이게 또 검사들끼리 쓰는 은어 뭐 이런 네. 용어가 또 있다고 해요. 네. 뭐 숫자로 하면 뭐 1-1, 1-0 뭐 이런 것인데 예.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줄 알잖아요. 예. 검사는 수사검사 혹은 공판검사 대부분 이제 수사만 하신 줄을 아는데 예. 사실상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맞아요. 법무부 공무원들이 다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법무부 전체 과장급 64개의 직책 중에 32개, 그러니까 아. 반 이상이 무조건 검사만 가야 되는 자리고 예. 그 다른 자리도 검사도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다 검사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법무부의 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뭐 기획실 2실이 있고 한 4국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있고 법무실이 있고 감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그리고 인권국, 그리고 검찰국이 있는데 예. 이 검찰국이 이제 검사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 국 아래에는 4개의 과가 있습니다. 예. 이게 검찰 1과, 옛날에는 1과, 예. 2과, 3과, 4과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1과가 검찰과, 2과가 형사기획과, 3과가 공안기획과, 뭐 4과가 국제형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맞아요, 예. 예전에는 반대로 그래서 1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2과 과장하다가 1과 과장하고 3과 과장하다가 2과 과장하고 이게 약간 영전하는 순위였던 거예요. 승진하는 순위. 예. 그래서 1과의 과장을 1-1, 2과의 과장을 2-1, 뭐 3과의 과장을 3-1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예. 약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재벌들에 대해서 뭐 뭐 둘째 아들의 뭐 넷째 차녀 이러면 2-4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것처럼 예. 그런 식인데 비유가 굉장히 요러다가 이제 부부장 검사라는 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네. 부장 검사 말고 부부장 검사 네. 생기면서 그때 이제 1-0이라는 게 생기고 맞아요. 2-0이라는 게 생기는 약간 검찰 사이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은어. 예. 야, 이거는 1-1이 내려온 얘기야. 야, 이거는 2-1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끼리 이제 은어를 쓰는 그런 것이고 지금도 조금씩 이런 은어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실 1-0이라는 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네. 뭐 취재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 이제 프로필 같은 거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 법조인들 프로필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그 법무부 검찰과 근무 이렇게 써 있으면 잘 나갔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총장이나 그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민정수석 하신 분들이나 보면은 뭐 법무부 검찰과 근무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검찰국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가 예.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과예요. 그러니까 예. 1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들을 이제 인사 파견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네. 검찰 2과가 아까 말한 그 형사기획과인데 뭐 예. 수사에 대해서 집계해서 보고하는 뭐 그런 과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1, 2, 3, 4과가 중요도가 1과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그 위에 이제 그 과장 위에 예. 검찰국장이 또 이제 꽂히고 그 위에 또 기획조정실장 이게 또 뭐 꽂히고 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중앙지검 가면은 이제 특수부 지금 그렇지만 반부패 수사부라고 할 거예요. 특수부가 있는데 특수 1, 2, 3, 4부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특수 4부 정도 되는 분들 만나보면은 특수 4부는
특수 일부에 비하면은 초등학교다. 특수 일부는 완전 저기는 뭐 엄청난 뭐 대학교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인력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막 네. 그런 투덜대시는 분들도 좀 네.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거의 숫자도 1, 2, 3, 4대로 약간 그렇게 가는 경향이 검찰에 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심우정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는데 그 형사 1부장 자리가 또 중앙지검에서 그게 전국 부장 검사 중에 거기가 제일 선임 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였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네. 새끼로 좀 샜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국회 보좌진 경험이 있으신데 네. 당시에 보면은 검사들도 국회에 종종 오지 않나요? 아 많이 오죠. 예. 많이 오고 검사들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법안 관련해서가 하나가 있고 법안 또 예산 관련해서가 있고 법안 예산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예.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정부 입법의 형태가 있고 의원 입법의 형태가 있는데 예. 법무부에서 혹은 검찰청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야,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한 정부 입법으로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예. 길어요. 뭐 기한을 하고 내부 결재를 받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치고 또 그 국회 통과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한이 한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 합치면. 근데 의원 입법이라 그래서 네. 국회의원이 10명의 사인만 받으면 예. 바로바로 그냥 뭐 아. 2, 3개월 만에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법안 조율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정보 수집을 위해서도 돌아다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국회 다닐 때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시험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에 검사들이 아마 조를 짜가지고 층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마다 이 의원이 여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냐 반대하를 보는 것 같고 아마 검수안박 그 한참 논란이 있거나 검찰청법 개정안 할 때도 예. 검사들 몇 분이 조를 짜가지고 층별로 맞아요. 마크하면서 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원에 대해서 이 입장에 OX표를 이제 만들면서 검찰청 내부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돌아다닌 거고 검사들이 돌아다니면 그 보좌진들이 긴장을 하죠. 아. 특히 그 연차가 어린 저 그때 막내였는데 연차가 네. 어린 저 같은 그 보좌진들은 보좌관님이 네. 접촉하지 말라 그래요. 아. 괜히 이상한 말 할까봐 괜히 그렇죠. 네. 설득당할까? 네. 괜히 분위기도 모르고 네. 사회도 모르는데 검사가 네. 뭔지 잘 모르니까 접촉하지 말라 그러고 네. 좀 격가지 얘기로 좀 특이한 게 국정원도 돌아다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국정원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국회에 있을 때 누가 의원실 쓰고 와서 예. 되게 젊은 사람이 예. 의원님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계시는데 누구시냐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 가는데 명함에 이제 하얀 종이에 이름 세 글자랑 번호만 적혀 있어요. 아. 소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으로 또 보고를 올렸더니 야 이게 그게 국정원의 사람이다.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에서 나오기도 하죠. 사실 저도 그런 명함을 그런 식으로 해봐야겠네요. 네. 이름 세 개랑 있어 보이겠는데. 핸드폰 번호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좀. 아 그러면 그 기획통인 그 심우정 내정자를 이번에 총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뭔가요?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대표적으로 특수통이라고 네. 뭐 기업 그렇죠. 수사나 특수통이라 보여지는데 예. 이 특수통 위에 특수통을 놓기보다 기획통을 해서 앉혀서 인사나 예산 관리 또 검찰 내부 제도 관리를 했던 기획통을 앉혀서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좀 있고요. 예. 이걸 좀 취재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냥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원래 심우정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지명했을 때나 혹은 4명에 대해서 후보자 4명을 올리기 전에도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검찰총장의 공석은 심우정 차관이다. 누가 봐도 그냥 야 심우정이 가는 자리 아니야? 라고 많은 법조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해석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 심우정 대세론이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약간 혹시 몰라서 임관혁 그 후보자에 대한 또 후보자가 아니죠. 후보군이었죠. 네. 네. 그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심우정 그 후보자로 대세대로 또 갔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회 얘기하니까 제가 네. 조금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그랬었는데 해주세요. 당시에 보면은 국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또 고위직 검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실 앞에서 그 고위직 검사들이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서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불러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좀 조직 내에서 어떤지, 그다음 법무부 내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 이 검찰의 조직이 약간 좀 특성이 특이해서 네.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위에 오던가 네. 본인보다 연차 기수가 아래 사람이 본인 위로 오면 다들 사퇴를 합니다. 네. 뭐 혹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옷을 벗는다는 표현인 건데 검찰복을 그렇죠. 벗는다, 사퇴를 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이 심우정 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말수가 굉장히 많이 없는 분이라고 해요. 되게 차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되게 차분하세요. 예, 예. 입을 꾹 담고 있는 분이고 정치권 스타일하고 비교하자면 정치권에는 정치인들이 다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도 말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 축에서는 네. 말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누구랑 비교해보자고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박정아 의원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박정아 의원이 대변인 요직에만 겹치면서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안 합니다. 잘 물어봐도 그런 예. 스타일인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런 스타일이고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서 검찰 안팎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 기억에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대체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인데 그래도 또 많은 기자들한테 또 고루고루 잘 이렇게 뭐 잘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잘 대해준다면 인사 잘하고 서로 그런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평가는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 기억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그걸 보고 자랐을 테니까 또 그런 정무 감각 같은 게 몸에 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 정권을 또 안 가리고 또 요직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내용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분이 그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예. 그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 1부장으로 이제 근무해서 같은 청산에 근무한 인연이 있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강행을 할 때 예. 법무부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결재를 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결재를 거부했어요. 예. 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결재 라인에서 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네. 좀 강골이 있고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에는 직속 상관이 그때 그 당시 이제 검찰국장이 지금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 검찰 내부에서 정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떠한 기획적인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 능력이 인정받아서 다른 정권이 바뀔 때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있었던 그런 공무원적인 성격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부지검장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역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 후에 인천지검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때 그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분들은 사실 한직으로 가기 마련인데 인천지검장 정도면 그래도 한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뭐 저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권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그냥 그런 식의 이제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나 이제 지금 수사가 뭐 지연돼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아무쪼록 이제 심우정 내정자 후보자가 지금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좀 수사를 앞으로 좀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재판도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좀 검찰이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